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웹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그동안 JSP에 대해서 문법적인 구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보다 쉽게 JS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웹 응용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스트러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JSP하고 관계없는 좀 더 JSP보다는 연도 좀 나중에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AJAX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AJAX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웹 응용 프로그램의 단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웹 응용 프로그램의 단점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웹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요, 상호,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상호 대화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웹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용자의 액션이 웹 서버에 전달이 됐으면 웹 서버에서 웹 페이지의 내용을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아이작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자, 비동기화 기능을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이용한 프로그램적인 언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 대화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비동기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AJAX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HTML, 다음에 스타일시트, 그리고 DOM,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XML, 그리고 XSLT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로 이용하셔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예로서요. 우리가 구글 사이트의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가 지원하는 이 지도 기능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앞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JAX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스타일시트라든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구글 사이트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자, 구글 사이트를 이동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자, 검색 필드에다가 JSP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를 입력했더니 JSP 관련된 키워드로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특정한 데이터 몇 가지만 입력했는데도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데이터가 출력하게 하는 기능 역시 아이작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사용되었던 웹 응용 프로그램의 절차를 보시게 되면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는요, HTML과 스타일시트로 되어 있는 이 GUI,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서버에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물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응답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HTML, 다음에 스타일시트 형태로서 데이터를 리턴 시켜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웹브라우저하고 다음 웹서버하고 두 개 나눠서 보시게 되면요. 자, 제일 첫 번째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처리하는 이 시간. 자, 요청을 처리 다 하신 다음에요. HTTP 응답을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게 되겠죠. 또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작업을 하고요. 또 요청을 하고 요청을 처리해주고 응답을 해주고 어떠한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는요. 요청이 발생되게 되면 그 요청에 대한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클라이언트는 다른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없겠죠. 반대로 사용자의 행위가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서버 역시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에서는요.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어떤 동기 상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AJAX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사용자의 액션 자체가 웹서버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동기화 맞추지 않고도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웹브라우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HTML과 스타일시트를 이용해서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한 당시에 웹브라우저가 직접 웹서버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AJAX 엔진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요청하는 작업을 떠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AJAX 엔진을 호출해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요청이 들어갔죠. 서버 측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이때 리턴을 시켜줄 때 데이터 형태가 XML 형태의 데이터가 돌아가고요. 그런 XML 형태의 데이터가요, 역시 바로 웹브라우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JAX 엔진에 의해서 HTML 코드로 변환되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항상 동기화가 될 필요도 없고요. 서버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동기화 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서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청 자체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어떤 인풋을 AJAX 엔진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자, 웹서버의 AJAX 엔진에 의해서 요청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클라이언트 요청이 우리가 완료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요. 웹서버에서 요청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그 값을 리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작업 진행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 처리가 돌아왔을 경우에 그 응답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요청을 계속 진행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에 AJAX 엔진이 사이에 끼어서 이 둘 사이에 매개체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작업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에 서버 측의 작업도 나름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AJAX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JAX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와 도구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AJAX가 가지고 있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샘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JAX 자체가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데모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사이트에서요. 필요한 AJAX 태그 라이브러리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적절한 자료 파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주소 이동하도록 하죠. AJAX. 자, 소스포지라는 사이트 이동하도록 하시고요. 이 소스포지라는 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현재 버전이 1.1 버전이 릴리즈 되어 있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실 때요. 바이너리 파일, 이거 자료 파일인데 이 자료 파일 다운 받도록 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데모 애플리케이션 역시 똑같이 다운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모를 가지고 본 시간에 예제 샘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 받아서 압축을 푸시게 되면요. 자, 앞에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자, 압축을 푸시게 되면요. 자, 앞에 같은 폴더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파일은요. 자, AJAX 1.1.5 자료 파일입니다. 자, 이 자료 파일을요.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커먼 폴더에 라이브러리 폴더로 복사를 하시고요. 우선 두 번째, 이 와르 파일을요.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웹 apps라는 폴더에 복사를 해서 톰캣을 다시 재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 그룹의 5.5 버전이죠. 자, 여러분들 폴더는 우선 첫 번째, 자, 커먼 폴더에 lib 폴더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AJAX 1.15 버전의 자료 파일 카피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웹 apps란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AJAX 태그 1.1.5 와르 파일을 복사하시게 되면 샘플 예제에 관련된 컨텍스트가 하나 생길 것입니다. 톰캣을 다시 작동하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가 샘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JAX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리턴 값은요. 앞에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XML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가 리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XML이라는 것은 루트 일레먼트가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서브 일레먼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교재에서 cat.jsp 그리고 데모 와르 파일에 존재하고 있는 오토 컴파일과 드롭다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at.jsp 파일, 이 JSP 페이지를요, 오픈하셔가지고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그동안 썼던 마임타임이 아니라 다른 마임타임이죠. 즉, XML 형태로 AJAX 프로그램을 리턴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텐트 타입에 텍스트 슬러시 XML이라고 값을 마임타임을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예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값은요. 여러분이 특정한 자동차를 어떤 메이커를 갖고 있는 자동차인지 입력하시고요. 여러분이 카 이름을 입력한다든가 아니면 메이커 이름을 입력했을 때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여지게 하는 예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다음에 제조업 업체에 관련된 타입을 우리가 배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get by maker라는 거하고 get by name이라는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이커 이름으로 또 하나는 자동차 이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신 다음에 벡터 형태로서 데이터를 리턴 시켜줄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리스트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보이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검색 조건을 찾아볼 것입니다. 자, 모델과 메이커 두 가지 값을 파라미터를 받으신 다음에 모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널 값이 아닐 경우에는 모델로 검색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메이커가 널 값이 아닐 경우에는요, 여러분 메이커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 검색을 해서 화면에 아이템이라는 서브 일레먼트 가지고 데이터를 출력시켜 줄 것입니다. 자, 톰캣을요, 다시 작동하신 다음에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cat.jsp 그냥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호출하시게 되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 값으로서 우리가 카메이커라든가 아니면 모델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모델 값을 2라고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2자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 네임을 다 검색해 줬습니다. 이번에 메이커가 기아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기아에 해당하는 메이커 차 하나가 출력이 됐죠.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입력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가장 간단한 예제였고요. 이제는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해 주고자 할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그다음에 스타일스트를 이용해서 보다 동적인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샘플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AJAX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실 때 제가 와르 파일, 샘플 파일 웹 apps에 복사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AJAX 태그 1.1.5 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데모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autocomplete.js 페이지하고요. 다음에 그 드롭다운에 관련된 JS 페이지하고 두 가지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으로는요, 이 예제가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에 있는 그 데모 파일을 갖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결과를 보시려면요, 이쪽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오토 컴플리트 자동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JSP하고요, 자바 소스하고 둘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실행부터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름 입력하는 칸에다가 자, 앞에 써 있는 듯이 우리가 A 입력해 볼까요? 자, A 코드로 나왔습니다. C 입력해 볼까요? 자, C 입력했습니다. 자, 시빅이라는 거 차가 나왔고요. 다음에 F 입력하시게 되면 뭐 포커스 나왔고, M 입력하시게 되면 자, 무스탕이라든가 마츠다라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출력이 됐는데 이렇게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뿌려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 역시 AJAX, 다음에 스타시트 이용한 부분입니다. 자,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JSP와 관련된 소스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AJAX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AJAX 엔진을 위한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인클루드 해오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을 인클루드 해오고 있고요. 자, header.jsp에 관련된 파일을 인클루드 해오시고 다음에 제 아래쪽 이동하시게 되면요. AJAX 태그를 이용해서 autocomplete이라는 이쪽에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몇 가지 필드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부분 중에서 base UR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완성 기능을 쓰기 위해서 가져올 JSP라든가 서블릿의 위치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utocomplete.view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는요, 여러분들 web.xml 파일에 등록을 시켜놨고요. 해당하는 서블릿 소스를요, 우리가 이쪽 서블릿 소스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블릿 소스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베이스 AJAX 서블릿을 상속받은 클래스로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모델 값에 해당하는 것을요, 이름에 의해서 리턴 시켜주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드롭다운 버튼에 대해서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이 드롭다운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셀렉트 드롭다운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우선 두 가지의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메이커라는 게 있고 모델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중에서 메이커에 관련된 거 제가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가지의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데 하나 선택하시고요. 선택함과 동시에 아래쪽에 있는 모델 파트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신 거 아실 수가 있죠. 다른 거 선택해 볼까요? 마츠다 선택시켰을 때 또 거기에 해당해서 데이터가 변경되시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서 처리해야 될 것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적절하게 스타일시트를 조합하시게 되면 보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또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는 것이 AJAX의 특징일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요. 앞에 있는 이 샘플 예제와 같이 적절하게 조화하셔가지고요. 샘플 데모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톰캣과 아파치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HTML 관련된 페이지는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다음에 JSP와 서블렛에 관련된 요청은 톰캣이 할 수 있도록 이 두 서버 사이에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